예능이라는 장르를 아주 한 단계 끌어올린 PD 중에 한 분이 대표적인 PD가 이제 나영석 PD일 텐데요. 네. 같이 일하시면서 느끼셨던 가까이에서 그분을 느끼셨을 때 어떤 분이 이분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셨나요? TV가 개국한 이래 모든 게 카메라 저쪽 편만 보아왔지 않습니까? 이 뒤쪽 편은 단절이 돼 있었잖아요. 네. 이 뒤쪽 편이 누굽니까? 우리 같은 스태프들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한 대로다가 끌어든 그 한 공간으로 전부 다 만드는 장본인이고요. 아마 그 친구가 아마 최초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장본이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우리 같은 카메라 감독들은 본관 계단에서 오프닝을 하고 큰 카메라로 오프닝을 하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VJ라고 VJ들이 조그만 카메라로 이제 팔로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 뭐 이런 것들 촬영을 하죠. 우리는 그냥 내려갑니다. 거기서는 이제 또 정해져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저녁 복불복을 하고 잠자리 복불복을 합니다. 저녁 복불복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조금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 복불복을 하고 이제 취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잠깐 쉬는 동안에 PD랑 나영석 PD랑 출연자들이랑 한 방에서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다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합니다. 딱밤 맞기를 한다든지 병뚜껑을 날리기를 한다든지 야 우리 이걸로 우리 할래? 누군가 하나는 VJ가 하나 그걸 촬영하고 있어요. 카메라맨도 많지 않습니다. 한두 대 들어가서 촬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밌게 떨어졌다. 그럼 그날 저녁 잠자리 복불복 없습니다. 자 오늘 다 끝났습니다 녹화. 이 사람은 거기서 분량을 뽑아냈다고 생각하고 됐다라고 하면 다른 거 안 찍는다는 얘기죠. 그런 데서 캐치를 해서 이거는 능력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 캐치에서 이 그 예능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뽑아먹는 데는 탁월한 천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 저편과 이 편을 전부 다 한 대에다 모아서 시청자들한테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다. 그 1박 2일 촬영하시다 보면은 오지도 참 많이 다니시던데요. 촬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게 전부 다 보람으로 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그 예천에 우리가 그 예천에 촬영 한여름에 갔었을 때 어느 해인가 굉장히 폭염이 심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거의 40도. 김 감독님도 ENG를 하다 보면 그 뷰파인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뷰파인더를 이렇게 대면은 땀이 그 뷰파인더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감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감으로 보입니까? 감으로 촬영하는. 그렇게 더운데 잠은 또 어디서 자느냐? 그 예천 강가의 모래사장 거기서 잔 적이 있어. 모든 스텝이 다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었다. 또 이제 저희가 그 많은 스텝들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선결되는 조건이 잠자리가 일단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100여 명 이상 잘 수 있는 곳이 나와야 우리가 촬영 장소로 선정이 되는데 또 어떤 때는 잠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마을회관에서 한 3, 40명이 한꺼번에 마을회관에서 칼잠 잔 적도 있었고 참 힘들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람으로 남았다. 이 방송하기를 참 잘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1박 2일 촬영하시면서 에피소드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결국엔 묵찌빠죠, 묵찌빠. 어느 날 묵찌빠를 해가지고 정말 잘했는데 거기서는 허당으로 나왔다. 근데 그게 오히려 재밌게 해서 터진 거라. 당시에 그때는 시청률이 한 40%, 50% 될세였습니다. 방송 나가고 난 다음 날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러 삼성
의료원을 갔었는데 삼성병원 거기 그 넓은 현관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봐가지고 네. 사인 공세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묵찌바의 달인으로 시청자들한테는 각인이 돼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 낚시 유튜버는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죠? 제가 낚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차마 아직 못 보여드렸던 내용, 이제 미발표작이라든지 그때 내가 연구하고 관찰한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돼버린 거죠. 동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은 굉장히 많이 변해왔다. 지금의 플랫폼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컴백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지감독님 유튜브 방송을 보면 뭐 외대대 쌍포, 모노줄 때 카본줄 뭐 이런 식으로 뭐 비교하면서 실험을 하는 영상이 유독 많은데요. 그렇게 방송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나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낚시인들한테 꼭 없어야 될 게 있습니다. 고집. 이른바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동절기에 6호 바늘, 7호 바늘을 쓰는데 내 생각에 동절기에는 아주 활성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주 입을 적게 벌려서 먹을 거다. 그래서 작은 바늘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죠. 그죠? 그리고 그 작은 바늘을 선배들이 써와서 우리한테 알려줬다. 뭡니까? 고정관념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오히려 큰 바늘을 써야 된다. 그런데 정말 큰 바늘이 잘 먹을까라는 의심이나 궁금한 점은 있었지만 해볼 생각을 안 했던 게 고정관념이었다. 그런데 궁금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그걸 내가 보여준 겁니다. 실험을 해서. 근데 제가 또 지감독님 방송 보면서 오프닝이나 클로징 때 보면은 굉장히 그 멘트가 길어요. 근데 촬영을 하실 때 보면은 편집 없이 원실 원카트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걸 어떻게 다 외워 갖고 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오프닝 하시는 걸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그 긴 거를 한 번에 다 가시더라고요. 그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국어를 좀 잘했습니다. 글 쓰는 거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본 같은 거 내가 직접 쓰는데 직접 쓰다 보니까 그냥 쉽게 그냥 연결된다. 얘기하듯이 갈 수 있겠더라. 머릿속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 왜 드라마를 하다 보면 배우들 쪽대본이라고 하죠. 오늘 나온 대본 그 긴 것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오히려 난 그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고 봐요. 나는 이 대본을 내가 쓴 거니까 뭘 썼는지 내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 날씨는 화창하고 서풍이 3.5m로 좀 불고 저 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기압이 1013부터 고기압대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고기압입니다. 자, 물색도 좋습니다. 그냥 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큐. 좋다. 이거 다 말에서 나오는 거지만 내가 그냥 다 내가 쓴 거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시청자의 눈을 바라보고 마주보고 말씀드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유튜버들한테 반드시 카메라를 보고 렌즈를 보고 얘기를 해라. 그냥 이렇게 먼 산을 보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그 채널 나가기가 아무리 이건 그 온라인상이지만 나가기가 좀 힘들죠.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딴 데 보고 있으면 쉽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청자를 내 영상 안에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방송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프닝 클로징은 카메라 보고 한다는 게 30년 이상 몸에 배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지감독님 유튜브 방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궁금증을 같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재미. 그리고 그 재미를 억지 재미가 아닌 정말 진솔하게 카메라에 담겨 있는 그런 방송. 그게 지감독의 낚시 세상입니다. 그 낚시 유튜브를 꿈꾸는 또 낚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에게 또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유튜브가 지금 진입 장벽이 처음에는 낮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계정 만들면 누구나 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무리 긴 영상이라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알지요? 그 영상을 올리면 그건 어디다 보관합니까? 서버에다 보관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유튜브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틀림없이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어느 정도 되는 양질의 콘텐츠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탄탄한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재미가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낙튜브를 하든 다른 유튜버를 해야 되지, 이제는 누구나 하는 거는 말리지 않고 자유입니다. 진입장벽은 없습니다. 다만 수익 창출에 대한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에, 디지털 매체에 광고하는 회사들도 점점 줄어들고 그 액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 줄어든 액수 갖고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누가 많이 먹겠습니까?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수익 창출이 될 겁니다. 실력을 쌓고 그 콘텐츠를 축적을 해놓고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 감독님은 보면은 낚시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초급 탈출, 중급 탈출 네. 이런 식으로 이 낚시인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운영을 하시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댓글에 답을 다 일일이 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 감독님한테 낚시를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초원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배우러.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한 번에 모아서 가르치자. 근데 그분들이 보면 전부 다 초보자들인 거예요.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좀 찌맞춤도 그렇고 아주 좀 초급자에 맞게끔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한 번에 모아서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금방 30명이면 되겠다 싶어서 30명만 이제 모집합니다 했더니 금방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레이드를 높여서 중급 탈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중급 탈출을 기획을 하고 있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가버리면 다시 할 겁니다. 예, 그 낚시인들에게 어떤 낚시 유튜브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촬영을 간다기보다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낚시를 다니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장박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도 해먹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때로는 마음씨 착한 동네 형처럼, 때로는 또 못된 형처럼, 그렇게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러는, 그게 어디냐? 낚시터다. 그런 낚시터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낚시인이 되고 싶고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제 영상에도 그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푸근하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남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지 감독님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에게도, 제가 촬영 감독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나도 좀 타이트한 그림, 예쁜 그림 이런 거를 내 의도대로 좀 이렇게 좀 촬영하고 싶은데 전부 다 카메라를 거치해 놓고 풀샷으로만 찍으니까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방송에서는 거의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길은 결국엔 유튜브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도 PD나 카메라맨 하는 팀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소박한 바람입니다. 지감독의 낚시 세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남 영암에서 물가에 마주 앉아 있는 이 봄날은 진정한 봄이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낚시를 해도 손가락질 하지 않는 그런 봄이 진정한 봄 아니겠습니까? 자, 지감독의 낚시 세상을 시청해 주시고 춤추는 찌부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곧 그 봄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시 영상으로 아니면 실제로 이 오프라인에서 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봄을 다 같이 만끽합시다.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네. 역시. 네. 선배님 역시. 커피 한 잔 먹자. 가만히 있어. 야, 이거 안 눌렀다. 아, 아까 눌렀어요. 아 그래? 아, 감독님한테 당했네요. 안 눌렀다고 하셔서 재촬영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